손현주는 본인의 SNS에 아버지의 건강 악화를 암시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힘내셔요 아버지라는 글을 게재했는데 해당 게시글을 본 안보현은 힘내주세요 아버지라는 댓글을 남기며 공개적으로 손현주를 응원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 역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합니다라는 손현주를 향한 걱정과 응원의 마음을 보태어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꾸준히 출연하며 오랜 시간 우리에게 친숙한 스타로 늘 자리매김했지만, 반면에 그에게도 벼랑 끝에 내몰린 험난했던 과거사가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국민 배우의 위치까지 올 수 있던 손현주의 인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손현주는 중학교 때 우연히 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란 뮤지컬을 보고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인생을 꿈꾸며 연기에 대한 열정을 키워갑니다. 그는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진학해 연기의 기초를 배웠고 1990년 극단 미추의 단원으로 입단해 마당등 연기 생활을 시작했죠. 연극 배우로 활동하던 당시 한 가지 큰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조금이라도 나태하게 준비하면 절대로 관객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였죠. 때문에 그는 무대에서 쓰러진다는 각오로 매번 연기를 임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 덕분에 출연하는 작품마다 항상 감명 깊은 연기력을 선보였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연극 배우의 배고픈 삶은 국민 배우 손현주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활고로 인해 극단을 그만두고 친한 형과 함께 곱창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서 돈도 꽤나 만졌다고 하죠. 하지만 손현주는 가슴이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나날이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때마침 서울신문사에서 사진기자로 일하던 형이 방송국 국채 원서를 갖다주며 그에게 도전해볼 것을 제안했는데, 손현주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생생히 묘사합니다. 매 시험이 유별나게 까다로웠는데 먼저 50명을 뽑아 연수를 시키면서 차례대로 인원을 떨구는 방식을 썼어요. 연수 한 달째에는 10명이 떨어졌고 보름 뒤에는 또 대여섯 명이 떨어졌어요 라며 손현주는 피말리는 경쟁의 순간을 담담히 토로했죠. 그의 동기들은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그중 이병헌이 바로 대표적이죠. 그는 1991년 KBS 14기 공채로 합격하여 본격적인 배우의 활동을 펼치게 되지만, 합격한 기쁨도 잠시 상황은 매우 녹록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기들에 비해 그는 특출난 외모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손현주가 말하길 넌 안 된다는 말을 당시 많이 들었다고 하죠. 방송국 PD는 항상 나에게 저놈은 글렀다고 비아냥댔지만 돌이켜보니 이런 무시는 지금의 단단한 나를 만들어줬다. 그는 촬영을 시작하기 전부터 일주일 단역밖에 못한다는 말을 수시로 들어왔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때문에 일주일밖에 못 나온다던 그는 점차 엔딩까지 나오는 횟수가 늘어났고 아무도 모르는 무명조연에서 점차 비중 있는 주연까지 자리를 꿰차갑니다. 손현주가 말하길 10여 년 전 출연했던 드라마에서 거지 분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진이 여전히 돌아다닌다라며 자신의 유명세를 점차 실감했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나 꺼려하는 하찮은 배역이라도 항상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연기한 작품들은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계속 기억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예전에 술을 얻어먹은 조연출 형들이 지금은 대부분 방송국 간부가 되었다. 그 형들이 무명 시절에 일이 없을 때 나를 많이 도와줬다. 나는 일이 없어도 스텝버스에 그냥 올라탔기에 단돈 3만원일지라도 단역으로 출연하며 생활비를 벌었었다. 때문에 지금은 당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형들의 부탁으로 인해 출연 거부를 못할 때가 많다라며 무명 시절 그의 가난하고 어렵던 상황을 재미있게 묘사했죠. 이런 그가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작품은 바로 1996년 최수종과 같이 출연한 드라마 첫사랑이었습니다. 손현주는 주인공인 최수종의 매형으로 출연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자신이 언제라도 잘릴 수 있다는 말을 밥 먹듯이 들었다 하죠. 그러나 그는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마음을 계속 부여잡았고 결국 드라마에서 그만의 감칠맛 나는 연기와 직접 부른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란 노래가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손현주는 드라마 첫사랑에서 처음으로 장기 출연을 보장받게 되었죠. 이어진 작품에선 최진실과 연을 맺은 2005년 드라마 장밋빛 인생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손현주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한 사건이 찾아오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던 최진실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이었죠. 당시 그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는데 손현주는 최진실이 죽기 전 순댓국을 함께 먹자고 말했는데 바쁜 스케줄로 인해 계속 미루다가 결국엔 같이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그녀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갔어야 할 건을 그녀의 아픔을 동료로서 알아주지 못한 미안함을 내비쳤죠. 최진실이 떠난 뒤 손현주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복귀를 못했기에 스크린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힘든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든 자신이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손현주는 이런 아픔을 안겨준 장밋빛 인생에서 뻔뻔한 불륜 연기를 잘 소화하며 처음으로 많은 인기를 실감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에서 외도 연기를 너무 실감나게 해서 그런지 당시 드라마 시청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먹는 욕은 대중들의 많은 관심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점점 회차가 늘어갈수록 거리에 나갈 때마다 손가락질은 기본이고 때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 당시는 정말 힘들었다고 웃으며 오픈 과거를 회상했죠. 이처럼
어려운 시간을 거쳐 무슨 작품이든 성공시키는 흥행 보증 수표가 된 그에게도 꽤나 어려운 작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청률 22%를 기록한 인기 드라마 추적자였죠. 굉장히 암울한 가정사를 가진 형사 역할에 몰입한 그는 한동안 비운의 캐릭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연기를 하면서도 울고 촬영이 끝나고도 울며 항상 소주로 밤을 새우는 나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고생 끝에 이 드라마로 SBS 연기대상을 받으며 어느 누구보다 죽기 살기로 노력했던 명품 연기력을 인정받게 되고요. 그는 추적자 말고도 많은 작품들에서 아픈 가정사가 있는 인물들을 연기했는데 그 때문인지 대중들은 손현주의 실제 가정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죠. 그는 다른 배우들과 달리 철저히 가족을 공개하지 않기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가족 불화와 아내와의 파경에 대한 루머가 돌았었죠. 지금부턴 실제 그의 가정사가 과연 어땠는지 한번 알아가 보죠. 1996년 드라마 첫사랑 촬영 당시 그렇게 유명하지 않던 손현주는 유학생이었던 지금의 4살 연하 아내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연애하기 4년 전부터 아내와 친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손현주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적극적으로 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997년 4월 어느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그는 슬아의 딸과 아들을 두게 되었죠. 하지만 손현주는 본인의 꿈 때문에 부인이 미래를 포기한 것 같아 항상 부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데 성악을 전공했던 그녀는 손현주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결국 성악을 포기하고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는 이런 헌신적인 아내를 위해 최대한 가정일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머니를 도와 손수빨래나 청소를 하는 부친의 모습 또한 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죠. 청소를 도와주던 부친을 뛰어넘어 그는 수준급의 요리까지 자랑하는데 손현주는 이런 좋은 가풍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런 화목한 그의 가정 모습과 달리 이혼 루머가 자주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손현주가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 때문인데 그는 불륜 연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항상 불륜남의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또한 충격적이게도 손현주 파경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는데 그가 한 인터뷰를 보면 이런 파경설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일이었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편해요. 세상이 집처럼 편한 데가 또 어딨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밖에 나가서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결국엔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기혼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건 말초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인데 그런 쾌락이 사실 좋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봤자 그 육체가 다 거기에요. 그런데 왜 바람을 피우는 건지라며 그의 확고한 가치관을 인터뷰를 통해 드러냈었죠. 그리고 손현주는 가족을 방송에 노출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하길 제 가족의 모습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연기자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에요. 일이 끝나면 가족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길 원하죠. 그런데 가족들과 나들이라도 갈 때면 꼭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물론 고마운 관심이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아빠 때문에 관심을 받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저는 연기자니까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데 가족들에게 그런 불편을 주는 건 굉장히 싫어요라며 이것이 가족 공개를 꺼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힙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족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죠. 서러운 무명 배우 시절과 아내와의 불화설이란 루머 외에도 그에게는 또 하나의 큰 시련이 닥치고야 말았는데 그것은 바로 갑상선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었습니다. 그는 영화 아기 연대기 촬영 직전에 암을 발견하여 급히 수술을 했는데 이로 인해 영화 촬영 일정이 1달 반 정도 연기가 되었고 다행히도 손현주는 결국 회복하여 촬영에 합류하게 되었죠.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감동적인 일화를 하나 고백했는데 영화에 함께 출연한 마동석은 그가 회복할 때까지 어떠한 스케줄도 잡지 않고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동료 배우와 관계자들의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거렸죠. 또한 악의 연대기는 배우나 감독의 12년 만의 복귀작이라 백 감독은 영화의 성공에 대해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손현주가 암 수술 후 영화를 위해서 빠르게 합류하자 그의 배려에 크게 감동하며 감독 역시 눈물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런 책임감 외에도 그는 과거부터 좋은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 장애 어린이 합창단인 에반젤리의 단장을 맡기도 했고 출연료 기부는 물론 홍보대사의 활동까지 이어갔고 사진작가인 친형으로부터 어깨너머로 배운 재능으로 직접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꾸준한 재능 기부도 하고 있죠. 이토록 항상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는 어떤 배역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작품에 임하고 선행을 계속 이어오면서 대중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손현주를 아름다운 스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죠? 앞으로도 그가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선한 배우로 남아주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